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최근에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우리 주가 흐름이 되게 좋잖아요. 이제 미국을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한 9월 말 10월 초에 3,500을 찍고, 그리고 지금 거의 4,000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한 1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한 해도 진짜 아주 비관론이 팽배했는데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는 이제 시장이 턴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추가 주가 상승은 어렵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고, 우리가 원래 얘기하던 경기 침체가 세게 와서 S&P 기준 주가가 한 3,100, 3,200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추가로 20% 하락하는 이제 그런 아주 베어리시한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건 아닌데, 하여간 너무 펀디멘털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주가가 좀 상승이 주춤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결국 이제 주가 수준이, 그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되는 수준까지 왔다. 지금 이제 S&P 기준 한 4,000이면 퍼가 이제 2023년 퍼 기준으로 한 18배 돼서 앞으로 10년은 과거 10년과 틀리게 인플레나 금리가 높을 텐데 주가가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이다. 이제 그게 한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 상장사들 CEO의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이분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실제 전쟁터의 그 장군 같이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기업 경영을 하는데, 이분들의 그 최근의 행태를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내년을 지금 가정을 하고 현금 집행도 아주 보수적으로 한다. 특히 이제 3분기부터 보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사주 매입하는 규모를 급격하게 감소를 시켰어요. 이게 이제 어떠한 시그널을 주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 CEO가 우리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매우 보수적으로 경영을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규모가 감소한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자기네 주가가 그렇게 저평가, 싸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시그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내가 관심 있는 기업 아니면 시장 전체로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내역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결국 결론은 어떠한 기업들, 어떠한 그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주가 성과가 좋냐. 근데 요 그림을 보면 S&P 지수, 전체 미국 시장 대비 상대 지수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했느냐인데, 가장 위에 보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많이 하는 회사가 지난 30년을 봐도, 이 그림을 보면 1991년부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과거 30년을 보든 최근 코로나 이후 과거 2년을 보든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고,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아는 애플, 커스트코, P&G 이런 데가 포함이 되고, 가장 안 좋은 데들은 M&A 딜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다지 이렇게 높은 성과를 보이지 않은 데들은 투자를 많이 하는, 그게 설비 투자건 R&D.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메타 같은 데가 성과가 안 좋은데도 투자를 계속 메타버스에 많이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데들은 꼭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그래서 실제 시장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좀 적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한테 환원,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회사를 좋아한다. 그래서 애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주가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그 약간 복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8월 30일 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파월이 미 연준이 바라는 미국 주가 수준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엉터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연준이 주가 지수를 목표로 절대로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금융이 경색인지 금융이 버블인지 시장의 그 심리를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파웰뿐만 아니라 연준의 많은 임원들 그다음에 직원들이 주식시장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파웰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크게 좋기는 어렵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don't fight the Fed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식은 그 기업의 성장성, 그 다음에 금리, 왜냐면 미래에 버는 돈을 현재 그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이 세 가지의 함수인데, 금리가 일단은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그런 국면에 있어서는 주가가 구조적으로 좋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매달 하는 펀드 매니저 서베이 결과인데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가장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수인데 이것을 근거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아니면 피벗 아니면 오히려 하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무엇일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답변을 한 것이고,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8월 말 영상에 올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PCA라는 이제 연준이 많이 보는 그 물가 지수가 그 연율 대비 한 4% 그 증가율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증가율이 많이 둔화가 된다는데 최근 데이터가 이제 6.2%여서 아직까지 이것은 되게 멀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연준이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미국 S&P 지수가 3,500 이하로 떨어지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3,500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시장에 너무 경색이 돼서 경기 침체로 또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원하는 그 S&P 지수의 그 레인지, 그 밴드는 한 3,600에서 한 4,000으로 보고,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한 16배에서 한 18배입니다. 그 다음에 3,500 이하로는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이 그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였죠.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골드만삭스의 그 전략팀이 추정을 한 것인데 내년에 경기 침체가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하고 경기 침체가 있어도 아주 마일드한 약한 경기 침체. 그래서 이제 내년에 기업 이익 증가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보기엔 상당히 합리적인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 퍼가 미국이 18배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은 인플레도 높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그 퍼가 과거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 18배 퍼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서 4천을 뚫고 가면 그동안 그 금융 긴축 기조를 유지했던 연준의 그 정책의 효과가 되게 반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그 연준은 하여간 주가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더 추가로 시작하면 각종 그 핵심 멤버들이 부정적인 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그래서 시장을 끌어내리려고 각종 시도를 할 것이고 실제 don't fight the Fed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런 상황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긴 되게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금융위기 2008년, 9년 이후로 퍼가 10배에서 우리 코로나 시작할 때 23배째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얼마 전에 15배까지 그 S&P 기준으로 3,500일 때 15배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주가 반등하고 오히려 기업이익은 하향 조정이 돼서 이제 퍼가 한 18배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퍼가 좀 과다하다라고 파월은 앞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이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그 이유고, 이제 주가가 여기서부터 추가 상승은 좀 어렵다. 다른 이유는 미국 경영자들이 상당히 지금 뭐 보수적으로 상황을 보고,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경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 같은 금융인이 보는 것보다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기업은 회사의 주인, 우리가 이제 애플 주식을 사면 애플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성장을 해서 주주한테 화답을 하고
설비 투자를 하거나 이제 기존 하던 비즈니스에 공장을 더 많이 짓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개발하는 R&D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M&A를 많이 하죠. 최근에 LG화학이 미국에서 M&A를 하고 네이버가 뭐 1조 이상의 현금을 주고 M&A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 박스에 친 것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은 단기적으로 당장 회사가 번 돈을 사용을 해서 주주한테 환환하는 것인데 어떠한 컨비네이션으로 주주한테 돌려주는 것은 회사의 마음이고 그것은 그러니까 주주한테 성장 아니면 즉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기업이익 주당 가치를 높여서 이제 환원을 한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 배당은 웬만하면 건드리지가 않는데 GM의 CEO인 메리 바라가 상당히 월가에서도 존경받는 뛰어난 여성 경영인입니다. 이제 이분이 전기차 그다음에 미래의 자율주행에 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2021년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일시적으로 현금 배당을 중단을 하겠다. 그거 아주 드문 일인데 상당히 이제 투자가들을 잘 설득을 했고 이분이 투자가들과 이제 신뢰가 많이 구축이 돼서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배당은 잘 건드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것을 줄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글입니다. 이번에 보면 금년 들어서 1분기, 2분기, 3분기에 기업이 현금을 갖고 5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각각 보여주는데 설비 투자는 1, 2, 3분기 꾸준히 한 20% 투자를 많이 해요. 기업들이 뭐 내년에 경기가 꺾인다 그래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 R&D도 2분기에 약간 증가율이 둔화는 됐지만 14%로 3분기에 다시 20%의 R&D 지출을 늘렸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합니다. 제 오른쪽에 보면 상반기는 M&A가 거의 올스톱이 됐었는데 3분기에는 약간 주가가 회복되면서 M&A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배당은 기업들이 웬만하면 삭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배당을 갖고 생활을 하는 투자가들도 많고 그래서 배당은 3분기에 2% 증가율이 둔화가 됐지만 하여간 배당은 거의 건드리질 않는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자사주가 1분기 때는 주가가 여전히 상당히 좋았을 때고 경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려가 있을 걸 예상을 안 해서 그런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 51%나 1분기에 증가를 했다가 2분기에는 7%로 증가율이 둔화가 됐고 놀라운 사실은 3분기에는 19%가 감소로 실제 줄어들었다. 자사주 매입액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줄였으면 내년 경기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또한 자기네 회사의 주식이 저평가돼 있어야지 자사주 매입을 해야지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자기네 회사 주가가 그렇게 저평가된 걸로 판단을 안 하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 자료를 이제 내년 거 2023년을 보면 베이스 케이스의 기본 가정하에 설비 투자, R&D, 그 다음에 배당 이런 부분은 한 자릿수 증가, 특히 이제 R&D는 여전히 내년 기업 경영이 어려워도 10%의 증가를 하는데 내년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은 아무래도 한 10% 정도 감소하는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내년의 경기 침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거의 없거나 있어도 아주 마일드하게 보는데 과거의 경기 침체 시에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했냐면 R&D와 배당은 최우선으로 해서 거의 건드리질 않았어요. 실제 내년에도 아마 미국 기업들이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는 진짜 경기가 침체가 되면 약간 감소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5개 중에서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과 M&A는 기업들이 원하면 많이 감소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을 보고 주식 수급 측면에서 미국이 보면 금년 2022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자사주 매입 규모가 감소한다 그래도 여전히 자사주 매입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자기네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게 주식 수급의 수요의 가장 큰 그 소스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년에 조금 주식 수급이 상반기에는 조금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이 둔화 내지 감소가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현금을 갖고 투자를 하고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느냐를 보면 이제 되는데 여기 이제 지난 30년 동안 보면 꾸준히 제일 많은 높은 주가 성과를 보인 데가 꾸준히 매년 자사주 매입을 하고 배당을 하는 회사들, 그리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좋은 기업, 성장성은 좀 떨어져도 이런 데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다. 대표적인 데가 애플, P&G, 커스트코, 그 다음에 HP는 뭐 우리 투자가분들이 이름은 아시겠지만 좀 낯설을 텐데 워런 버핏이 얼마 전에 되게 지분을 많이 매입을 했죠. 이런 점을 되게 좋게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M&A를 많이 하거나 그 바로 위에는 설비 투자나 R&D를 많이 하는 기업인데 좀 회사 경영이 안 좋아져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데들이 이제 메타 같은 데고 빅테크고 이제 이런 데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기업이 성장도 꾸준히 해야 되지만 결국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과거에 얼만큼 꾸준히 많이 했냐. 왜냐하면 어떤 패턴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많이 한 기업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주주 환원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